내일의 나를 위한 타협 없는 기준 2탄으로 전직 강남 세브란스 병원 임상병리사이셨던 박경화 사장님께서 아건강 구간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법을 준비하셨습니다. 전문가가 바라보는 전문가의 관점으로 낱낱이 파헤쳐 주실 박경화 사장님 모실 때 함성의 랜선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경화 사장님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면 공유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의 나를 위한 타협 없는 기준 두 번째 시간을 같이 하게 될 뉴스키너 박경화입니다. 저의 전직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외래 체열실에서 근무했었고요. 제가 뉴스킨을 접하게 된 건 직장 선배 언니에 따라 피부샵에 갔다가 뉴스킨 제품을 만나게 됐고, 그 뉴스킨 제품이 너무 좋아서 1년 동안 쓰면서 그 피부샵을 다니다가 거기서 파마넥스를 다시 보게 되고, 파마넥스를 체험하면서 제가 효과를 보면서 사회 비전까지 보게 됐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했던 거 잠깐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요즘에 건강기능식품에 되게 관심들이 많은데, 건강기능식품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파마넥스는 자연에서 제공받고 과학으로 증명한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6S 품질 공정이라는 제조 과정을 통해서 측정 가능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 제조 공법을 통해서 우리 몸의 흡수율에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파마넥스 회사를 저번에 같이 공유를 했었고, 그때 마지막 PPT에 제가 이거를 띄웠었어요. 우리는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는데,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나 식습관이나 생활 환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일들로 질병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질병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 이 건강에서 질병으로 가는 그 중간에 만성 피로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건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반건강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만성 피로 구간이 있는데, 내가 본인이 스스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병으로 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내가 잘하면 다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데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권하면서 제가 끝냈거든요. 근데 이 건강기능식품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몸은 건강이 회복되는 순서가 있거든요. 네, 건강이 회복되는 순서는 일단 몸이 해독이 돼야 되고, 몸에 순환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양과 항산화가 채워져야지만이 우리 몸은 건강이 회복이 되는데, 이 중간에 만성 피로 구간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 우리 몸에서 망가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 파마넥스 제품으로 솔루션을 하게 되면 그것까지도 회복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 건강 회복 순서에서 해독, 순환, 영양과 항산화 이렇게 순서가 있지만 이 순서는 그닥 필요하지는 않고요. 이 해독이나 순환이나 영양과 항산화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우리가 해독을 했을 때 순환이 되고, 순환이 되면서 영양이 채워지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한꺼번에 지속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해독을 할 때 우리의 해독 삼총사도 있고 전신 해독으로 할 수 있는 TR9도 있는데, 이 해독을 할 때 우리가 식습관도 바꾸고 생활 습관도 바꾸고 수면 습관도 다시 바로 잡고 스트레스 해소 능력도 키워가면서 여기에 제품이 들어가면 몸에 해독되는 그게 가속도가 붙어서 되게 빨라지는데, 우리가 해독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어떻게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물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그 건강하고 질병 사이에 있는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만성 피로를 겪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몸에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요거 8가지를 가지고 진단을 내리게 되거든요. 근데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저하가 되고,
인후통, 그러니까 목이 아프거나 이렇게 겨드랑이 림프 쪽에 이런 게 통증이 오거나, 그다음에 관절이나 이런 온몸의 근육에 아무것도 아닌데 근육통이 이렇게 생기고, 그다음에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두통이 생기고, 운동 후에 피로감이나 권태감이 지속되고, 잠을 잤는데도 피곤함이 지속되는데, 이 8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이 6개월 동안 지속이 돼야지만이 병원에서는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진단이 내려지는데, 대부분 이 8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이 6개월 동안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다 괜찮다, 검사하니까 괜찮다라는 얘기는 듣는데 본인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나 한두 개쯤은 다 가지고 있는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을 가지고 우리 몸은 매일 이렇게 생활합니다. 뭐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 한 끼부터 시작해서 보통은 3끼 이상을 음식으로 우리 에너지를 이제 공급받게 되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입을 통해서 식도, 위, 십이장 이렇게 소장, 대장, 직장, 항문까지 가서 대변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그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었을 때 입에서 탄수화물이 소화 효소가 나오고, 위에서는 단백질의 소화 효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담관을 통해서 담낭에서 담즙이 나와서 지방을 소화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정말 좋은 음식을, 해독할 때 정말 좋은 음식을 이렇게 골라서 드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장이 망가져서 여기 소장에서 이제 소장의 육모막을 통해서 영양분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소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의 영양분을 먹어도 소장에서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음식을 100이라고 치면 소장 상태에 따라서 그 영양분이 80%가 흡수가 될 수도 있고 50%밖에 흡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되는 그 해독이 장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장하고 간을 해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소장에서 이렇게 흡수가 된 영양분이 림프절을 통이나 관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는데, 간은 우리 몸에서 화학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간은 영양분도 만들지만 하루에 하는 일이 500가지가 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 만성 피로구간에 있다 보면 간이 제 일을 제대로 못해서 간이 되게 많이 피곤해 있는 상태면 하루에 500가지를 처리해야 되는데 뭐 200가지나 300가지밖에 처리를 못하면 나머지 것들은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게 계속 장기적으로 이렇게 쌓이다 보면 몸에서 다른 거에서 병이 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도 해독을 해줘야 되고 간도 해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간도 다 깨끗하게 해독이 돼서 공장이 잘 돌아가서 영양분을 다 만들어서 심장으로 딱 보내줬는데, 심장 상태가 안 좋거나 혈관 상태가 안 좋으면 심장에서는 펌핑 작용을 해서 혈관으로 영양분하고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심장 상태가 안 좋으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겠죠. 그리고 혈관 상태가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 온몸으로 뻗어나가는 모세혈관까지 이게 영양분이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은 꼭 해야 되는 거고, 그 해독은 사람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거나, 아니면 정말 심한 경우는 분기별로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독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해독을 통해서 순환과 영양과 항산화를 같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해독 중에서 오늘은 제가 물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우리 체내에 되게 많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물은 지방을 제외한 몸무게의 70%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물은 우리가 태어날 때 80% 이상의 물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른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감소가 돼서 자연사로 사망할 때 우리 몸의 체수분은 40에서 45%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물은 노화의 어떤 지표로도 많이 사용되는데, 물을 정말 많이 드셔주시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장기에는 수분이 어느 정도 분포되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혈액과 심장에는 83%, 심장과 폐에는 79%, 비장, 근육, 뇌, 장에는 76%, 피부에는 72%, 간에는 68%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되겠죠. 이렇게 물을 마셨을 때
우리 몸에 흡수되는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혈액은 30초, 뇌에는 1분, 피부는 10분, 장기에는 20분, 온 몸에 전신으로 저기 하는 거는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30분 안에 흡수되는 이런 물들이 세포를 유지를 하고 혈액순환을 시키고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체열을 발산시키고 체액의 산도 유지를 하고 변비 예방, 지방분해, 소화기능 등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을 물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만성 탈수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 물이 2에서 3%만 부족해도 갈증이 생기는데 우리 몸에서 최소 2% 정도만 부족한 상태에서 3개월 정도 이게 지속이 되면 만성 탈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두통이나 변비나 근육통. 여기서 근육통은 눈밑 떨림이나 그 종아리 같은 데 쥐가 나는 근육통인데 눈밑 떨림이나 종아리의 근육은 우리 몸에서 미네랄이 부족해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탈수 현상을 느낄 때도 이런 근육통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갈증, 입마름, 뭐 이런 것들이 2에서 3% 정도 이렇게 탈수 증상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고 여기 4%의 소변량이 감소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변량이 감소된 정도 될 때 이거는 2%에서 3%의 어떤 갈증, 그러니까 만성 탈수를 방치했을 때 이게 이제 상황이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량이 감소를 하는데 소변 색깔이 짙어지고 소변량이 감소하고 안구 건조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5%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 정도 우리 몸에서 5%만 물이 소실이 돼도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혈압이 저하가 되고 맥박이 상승이 돼서 이렇게 계속 방치해서 되게 심각한 상황이 되면 10% 이상의 사망 위험까지 갈 수 있는 게 그 만성 탈수예요. 근데 이렇게 만성 탈수까지는 가진 않지만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붕괴가 돼서 이렇게 10일 이상 갇혀 있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탈수를 체크하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몸에서 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수분 중독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 몸은 자 바다에 보면 바다가 짠맛이 나는 거는 소금 그 염분이 3% 때문에 바다에 짠맛이 나잖아요. 우리 몸은 9%의 염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물이 몸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 체내 나트륨 농도가 떨어져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두통이 생기고 구역질이 생기면서 정신 이상이나 의식장애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외국에 같은 경우는 물 많이 마시기 대회 같은 게 있는데 그 시간 안에 물을 많이 마시기 위해서 소변을 보지 않고 계속 물을 마시다가 이 저나트륨 혈증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흔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몸에서 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은 잠깐 기억하고 계세요. 저나트륨 혈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몸은 염도를 9%를 유지하려고 체액의 염도를 9%를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근데 보면 이렇게 물을 많이 내 몸에 맞게 잘 드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고객분들한테나 이렇게 물을 권하면 물이 잘 안 넘어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위가 되게 튼튼한 사람은 뭐 철이라도 씹어먹는다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근데 위장 기능이 약해져 있는 분들은 애초에 그러니까 위 안에서 이렇게 분비되는 위액 분비량도 감소되어 있고 위장 운동 상태도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찬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위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은 이거를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밑으로 흘러내려 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렇게 고여있는 상태가 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다른 음식을 못 먹게 되고 그래서 위장 기능이 완전히 올스톱 되는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역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절대로 냉수가 아닌 미지근한 물을 드시게끔 하고 우리가 왜 음양탕이라고 그래서 찬물하고 뜨거운 물을 이렇게 섞어서 드시게끔 해주시면 되고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는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식사하고 식사 사이 식간의 공복 상태에서 물을 마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좀 심하신 분들은 아예 물을 못 넘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밥이나 누룽지 끓인 물이나 미음 물처럼 이렇게 점액성이 있는 물을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이렇게 넘김이 이렇게 좀 수월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맹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심장 기능 저하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저혈압 환자들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혈액의 흐름이 이렇게 느려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갑자기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몸의 체액의 염분이 9%를 유지하는 것처럼 혈액 안에 혈액 1리터당 그 135에서 145 정도 되는 나트륨 농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싱겁게 먹든 짜게 먹든 상관없이 이 농도를 유지해. 이건 생명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이 농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 물을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내 몸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그 물을 바깥으로 배출합니다. 그래서 소변량이 증가가 되고 기초 체온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여자분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남자분들은 소변을 보시고 나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떠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기초 체온이 떨어져서 올리는 행동인 거거든요. 근데 여성분들도 간혹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기초 체온 때문에 그러는 건데, 소변량이 바깥으로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기초 체온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꺼번에 물을 많이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갈증이 없어도 목을 항상 촉촉하게 축인다라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조금씩 마셔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몸을 좀 움직여가지고 체열을 발산시켜서 들어오는 물들이 피부로 이렇게 발산되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운동을 좀 하게 되면 운동을 하고 나서는 물이 흡수되는 속도가 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장 기능에 저하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장도 크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심장도 크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물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신장은 필터링, 그러니까 뭔가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과부하가 걸려서 이거를 해내지를 못해요. 이렇게 되면 소변량은 감소가 되고, 그러니까 드시는 물에 비해서 소변량은 감소가 되고 그 나머지 물들은 부종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녁 식사 후에는 물을 마시지 않도록 보내주시고, 이분들은 일과 중에 생활하면서 물을 마셔서 이렇게, 우리 물은 그 배출될 때 소변으로 하면 배출되는 게 아니라 호흡으로도 배출이 되고 이렇게 말을 할 때도 배출이 되고 땀으로도 나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피부로 이렇게 발산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일과 중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 커피나 차 종류는 줄이거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은 많이 마시는 것보다 흡수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잘 마시게끔 고객분들이나 주위분들한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될까요? 물은 WHO가 공고하는 게 있어요. WHO에서 하루 권장량은 2리터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개인차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배출되는 게 좀 적겠죠. 그래서 몸 안에 체수분이 좀 많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활동량이 되게 많은 운동선수나 이렇게 무슨 일을 많이, 그러니까 몸을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수분량을 좀 많이 섭취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WHO에서 하루 권장하는 양은 2리터이고요. 근데 우리나라 기준에서 남성분들은 1리터 정도밖에 안 드시고 계세요. 평균적으로. 여성분들은 800ml 정도밖에 안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WHO에서 하루 권장량이 2리터인데 2리터를 내가 못 먹고 있는 거가 확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스스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스스로 체크를 하실 때 가장 좋은 게 500ml짜리 생수병 하나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를 먹고 있는지가 체크를 해보시고, WHO에서 하루 권장하는 권장량에 얼마나 몸 미치는지를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하루에 200에서 300ml씩 늘려가는 거를 하셔야 돼요. 좀 전에 제가 3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몸에 많은 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다 흡수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그 염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항산성 때문에 물을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물은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셨다고 해서 소변을 많이 보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변은 하루에 4번에서 6번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3, 4시간씩 보통 방광에 그러니까 소변이 모여지는 그 양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300에서 500 정도 된대요. 근데 그게 350이 넘어가는 500짜리 방광량이면 350이 넘어가게 되면 소변을 봐야 되겠다라는 그거를 뇌에서 신호를 주거든요. 그래서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것도 좋지 않고요. 3, 4시간 간격으로 소변은 보통 200에서 300 정도씩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많이 마셨다고 소변을 많이 보는 게 정상이 아니고 물을 많이 마셨는데 소변을 많이 보는 거는 내 몸에 물이 흡수되지 않고 그냥 수도꼭지 틀어서 물이 그냥 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200에서 300씩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리시고 그래야지만 신장이나 다른 거에 무리가 안 가고 몸의 염도도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리터가 그거를 이제 유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식사 전 30분. 이거 되게 중요한데 아까 위에 대해서 아까 그 위에서는 단백질의 소화효소가 나오는데 우리가 음식을 딱 먹게 되면 위에서는 그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겔포스라고 우리 왜 속 쓰리면은 이렇게 먹는 약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뮤신이라는 게 나와요. 뮤신으로 이렇게 위벽을 쫙 깔아놓고 그 다음에 염산하고 펩신이 나오는데 염산은 알다시피 되게 강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강산이 위벽을 이제 저기 하니까 위벽 보호 차원에서 뮤신이 나오는데 식사 바로 전까지 물을 겁나 많이 드시면 이게 다 씻겨 나가요. 그래서 위벽 손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절대 예전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식사 전에 물 많이 먹으면 음식 조금 먹는다고 물 먹고 가서 식사하는 것도 봤거든요. 저 병원 다닐 때. 근데 그 되게 안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식사 30분 전에는 30분, 내가 만약에 점심을 12시에 먹겠다 그러면 11시 반까지만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이거 꼭 지켜주셔야 되고 특히 아까 위장장애 있으신 분들은 더 지키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기상 후에 공복에 200ml 드시는 거는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자지만 내 몸은 그때부터 대청소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낮에 내 몸에 일어났던 활성산소나 뭐 이런 미처 하지 못했던 그 청소들을 깨끗하게 해서 아침에 되게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일어나는데 우리가 집 청소를 할 때도 물 청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할 때 물이 피부로 이렇게 배출되는 물의 양이 1에서 1.5리터 정도 성인 기준에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을 때는 내 몸은 그냥 갈증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200ml를 먹어주면 일단 내 몸에 내가 깨어났어 라는 신호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대장에는 그 대장 연동을 촉진해서 배변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상 후에 공복에 200ml는 꼭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보시고 나와서 바로 물을 먹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될 때까지는 될 수 있으면 물을 안 드셔야 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 식사를 딱 하고 나서 숟가락을 딱 놓고 마지막에 물로 입가심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물을 안 드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밀가루 반죽을 할 때 적당한 물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밀가루 반죽이 잘 되거든요. 근데 물이 너무 많으면 반죽 자체가 안 돼요. 그냥 죽처럼 이렇게 다 풀어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위 안에서 이렇게 연동 운동을 해가지고 그걸 12장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많이 드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식사 중에 국물도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음식 자체에 수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식사 중에 계속 물을 먹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은 소화를 못 시킬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위가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거를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꼭 지켜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물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갈증을 느낀다는 것 자체는 우리 몸이 이미 탈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드셔주시는 게 좋고, 제가 오늘 건강하고 질병사회 만성 피로 부분에서 좀 짚어드렸고 해독에서 좀 되게 많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물에 관련돼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다음 기회가 되면 이 순환 쪽에서 우리 혈관은
우리 혈관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12만 킬로거든요. 근데 12만 킬로는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4만 킬로래. 그러니까 우리 혈관으로 지구 3바퀴를 돌 수 있는 그 길이, 그 혈관이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이 혈관이 얼마만큼 깨끗하게 그 돼 있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되는 회복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이랑 그다음에 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항산화로 인해서 건강이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